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진짜 확실히 하반기로 접어든 느낌이죠. 날도 좀 풀리고 건물 보기 좋은 시기가 왔죠. 그동안 날도 너무 덥고 여름 휴가, 추석 조금 해이해졌던 부분들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8월에 거래된 강남 신축 건물들 몇 군데 보면서 거래 사례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군데 볼 건데요. 딱 이 네 개만 봐도 제가 그동안 하던 얘기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중간쯤에 위치한 이 건물, 신축 건물 8월 30일 자 최근 실거래가 떴는데요. 190억, 대지 면적 118평으로 평당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이 6m, 4m 코너에 그리고 또 4m 양면 도로를 끼고 있어서 도로 조건은 좋은 편입니다. 이 건물이 준공이 23년 12월인데 이때 매매 희망가가 240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다가 한 9개월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가격 조정되면서 최근에 190억에 거래가 된 겁니다. 히스토리를 좀 보면 22년도에 106억에 매입해서 2년 후에 190억 엑시트를 하신 거죠. 이 케이스는 그래도 최근 거래된 것들 중에 나름 엑시트 굉장히 잘하신 케이스예요. 이제 강남에서 2, 3년 만에 이 정도 차액 보기 힘들죠. 이 건물이 준공되고 통임대랑 매매 같이 진행되다가 매매가 된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준공되고 9개월 동안 임대가 안 맞춰지고 있었어요. 임대가 안 맞춰지는 이유는 뭐 건물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거나 아니면 위치가 좀 빠지거나 건물을 좀 잘못 지은 경우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더구나 요즘 강남에 워낙 임대 물건이 많아서 임차인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은 상황이라 원하시는 임대료로 임차인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죠. 지금 경기 상황도 그렇고 임대 공급량도 그렇고 공실 리스크 굉장히 크다고 최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신축 건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볼 거래 사례도 이 건물 인근인데요. 방금 본 건물이랑 이 선릉로 하나 끼고 오른편에 있는데 여긴 삼성동이에요. 여기도 역시나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중간쯤 위치하고 있고 대지 81평에 매매가 130억으로 평당 1억 6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앞서 본 건물과 평당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가 됐죠. 이 건물은 6m 도로 접하고 있는 박스형 건물이라 도로 조건으로만 본다면 앞서 본 건물이 더 좋긴 하죠. 사실 이 신축 건물들의 호가 자체는 지금 훨씬 더 높죠. 보통 평당 1억 7천에서 2억 정도 사이 호가를 하는데 이 건물과 앞서 본 건물 두 거래는 평당 1억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손바뀜이 됐어요. 매도인이 희망하는 신축 건물 금액과 매수인이 원하는 금액 사이의 갭이 아직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 간극이 좁혀지는 건물들이 이렇게 하나씩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요. 100억에서 200억 사이 건물들이 시장에서 받아질 만한 금액대로 조정이 되면 하나씩 소진 중이에요. 대체재가 계속 줄어들면서 차례차례 좀 거래되는 느낌입니다. 이 건물은 24년 1월 준공입니다. 준공하자마자 시장에 나왔던 가격이 180억이에요. 근데 이 건물도 약 8개월 정도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면서 1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역시나 이 건물도 임대 안 맞춰진 상태로 매매가 됐고 반대로 얘기하면 신축하고 8개월 동안 공실이었던 거죠. 여기도 직접 쓰실 분이 매입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년도에 79억 2천만 원에 매입해서 3년 후에 130억으로 엑시트. 그래도 이 앞서 본 건물과 이 건물 두 케이스는 보유 시간 대비 엑시트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소유주분 입장에서 건물 신축하면서 든 비용이나 고생들을 생각하면 처음 생각했던 호가 대비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신축하고 바로 매매하고자 하는 희망 가격들은 사실상
시장에 맞지 않는 금액들이 대부분인지라 너무 호가였던 거고, 사실 이 3년이란 시간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정도 엑시트가 된 것도 대단한 거죠, 어찌 보면. 진짜 강남이니까 이 정도 엑시트가 가능한 거죠. 다음 사례도 한번 볼게요. 역삼역 이 테헤란로 남쪽 창업가 거리 인근에 위치한 이 건물인데요. 대지 면적 76평에 매매가 104억, 평당 약 1억 3,700만 원 정도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건물은 6m, 4m 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4년 1월 준공된 건물인데 그때 매매 희망가가 120억이었고 이 건물도 8개월 정도 시장에서 임대랑 매매가 같이 진행되다가 가격 조정되면서 104억에 거래가 된 겁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8개월 동안 공실이다가 결국 매매가 된 사례죠. 22년 4월 72억에 매입해서 2년 후에 104억에 매각을 했는데요. 이 건물도 보유 기간이 짧았던 만큼 원래 엑시트하고자 했던 금액에 못 미쳐서 환금을 하셨죠.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죠. 다음 사례까지 다 보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은 선릉역 먹자골목 이면에 위치한 이 건물인데요. 사실 여기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됐었던 건물이에요. 대지 면적 76평에 매매가 76억 5천만 원, 평당가로 약 1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4m 도로 박스형 건물이에요. 지금 앞서 본 거래 3건과 비교하면 도로 조건이 가장 안 좋죠. 그리고 역과의 접근성도 4군데 중에선 제일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평당가도 가장 낮죠. 물론 완전 급매성이라 평당 가격이 정말 싸게 거래되긴 한 거죠. 근데 진짜 보면 부동산 가격은 정확합니다. 귀신이에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격이. 이 건물은 23년 10월 준공된 건물이고 그때 시장에 나왔던 가격이 110억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한 11개월 정도 통임대랑 매매랑 같이 진행되다가 7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11개월 동안 임대 안 맞춰지고 있다가 매매된 케이스예요. 22년도에 48억 매입해서 2년 정도 후에 76억 5천만 원 엑시트. 원가가 거의 75억 가까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76억 5천만 원이면 거의 재미 못 보고 던진 금매라고 봐야겠죠. 여긴 사실 평당가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강남에 신축이 평당 1억이 없죠, 지금 아예. 근데 도로 조건도 조금 아쉽고 여기를 임대를 뭘로 맞춰서 가져가야 할까에 대한 답이 현재 상황에서 좀 안 나오던 건물이에요, 개인적으로. 사려는 이유가 가격이면 그만두라는 명언도 있듯이 금액이 싼 건 정말 확실한데 고민이 좀 됐었어요. 직접 사옥으로 쓰실 분이 아니면 조금 접근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손님분들한테 브리핑할 때도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뭐 최근 강남에서 흔치 않은 금액대와 평당가라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남에서 100억 언더 건물들은 대체재가 딱히 없으면 하나씩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4건의 신축 꼬마 빌딩 강남에서 거래된 케이스들을 좀 봤는데요. 이 4건의 케이스가 지금 시장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죠. 몇 가지를 체크해보면 뭐 어떤 건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원했던 호가 그대로 거래되는 경우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계속 임대가 안 맞춰지고 있는 건물들은 생각보다 내고폭이 큰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본 4건물 다 똑같습니다. 신축했는데 임대 안 맞춰지고 있던 상황에서 매매된 케이스예요. 일단 신축하고 바로 직후에 희망 매매가는 다 높은 호가로 시작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처음 가격 부르는 건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 안 맞춰지고 기간이 늘어지면 아무래도 이자 감당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금액이 내려오다가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임대가 맞춰지면 매도인분들 스탠스도 바뀌어요. 급한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보통은 금액을 내리거나 하지 않고 적정한 타이밍 될 때까지 보겠다라고 얘기들 하시죠. 뭐 당연히 누구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임대가 안 맞춰지니까 파는 거거든요, 보통은. 이래서 지금 사옥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임대 안 맞춰지고 있는 신축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분들이 결국 사옥 활용이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사옥 찾으시는 분들은 직접 신축 부지를 찾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신축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검토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거래 케이스가 아니면 강남에서 지금 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이런 케이스들 위주로 조금씩 거래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여기에 뭐 아예 대로변, 누가 봐도 좋은 입지가 그 입지에 맞는 가격에 거래되는 것들 이렇게 같이 위주로 좀 갈 것 같아요. 또 오늘 케이스들 보면서 이 점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 케이스들 전부 21년, 22년도에 매입해서 2, 3년 만에 엑시트를 한 케이스들이죠. 시간과 돈은 비례합니다. 오래 깔고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더 버는 거고, 특히 건물은 아파트만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황금성을 가진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되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너무 많은 걸 얻길 바라면 그건 조금 욕심인 것 같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다음 사람이 먹을 게 없는 물건은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 호가에서 많이 조정이 되면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고 이제 아무리 강남이어도 분명히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거든요. 자금 스케줄부터 황금에 대한 플랜까지 좀 확실하게 여유 있게 잡고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단기적인 접근은 향후 시장에서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 사례들만 봐도 그 이유는 잘 알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강남에 신축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직접 사옥으로 쓰려고 신축하시려는 분들은 괜찮은데 직접 쓰실 게 아니고 임대 놓으려고 신축하려는 분들은 고민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케이스들처럼 이렇게 신축해놓고 임대 안 맞춰지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1년 넘게 비어있는 건물들도 물론 있고요. 이게 말이 9개월 뭐 1년이지 그냥 몇 천만 원씩 이자 생으로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현금 흐름이 좋고 하신 분들이라도 굳이 그 아까운 비용을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운영 계획을 확실하게 잡고 신축해야지 안 그러면 처음 원하던 방향과 전혀 다른 엑시트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시기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너무 정답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몸살이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강을 무조건 건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앞에 길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시기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정답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빌딩 매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같이 이 시장을 헤쳐나갈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스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